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투자하고 있었던 CF라는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이 상품을 작년에 포트폴리오 운영할 때부터 처음부터 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일부 대체 투자형 펀드에서는 이제 투자를 시작했었고, 자산 배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채권 금리 해지 투자 전략을 청산하고 나서 그다음에 채권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인컴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편입을 시작을 했었고요. 사실 최근에는 이런 CF, 그러니까 폐지형 펀드에 대한 어떤 국내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유튜브라든지 또 운용사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긴 합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이 자산군, 이 CF라는 펀드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CF, ETF가 어떤 수준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이 클로즈엔드 펀드, 그러니까 폐지형 펀드라는 건 사실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활발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40년도에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액트에서 만들어진 그 법령을 토대로 초기에는 뮤니본드, 그러니까 지방채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투자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말 그대로 IPO를 통해서 초기 설정된 좌수하고 원금이 만기까지 고정되는 그런 폐쇄형 펀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거래는 주식이랑 같이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TF라든지 뮤추얼 펀드는 이제 투자 원금의 고객의 추가 설정이라든지 환매에 따라서 변화가 있지만, 이 CF는 주식이랑 같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통해서 결정되는 주가가 결정이 되게 되고, 이 가치 상승 또는 하락에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고요. 투자 원금의 유출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ETF라든지 뮤추얼 펀드랑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IPO 이후에 이 CF의 투자 원금의 변화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그 아래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투자 자산의 가치 상승하는 경우에 자본의 증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채권을 발행하거나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또 이런 경우가 CF의 또 다른 특징인 레버리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역시 주식이다 보니까 세컨더리 오퍼링이라든지 라이트 오퍼링 같은 그런 스케줄된 증자를 통해서 자본의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의 감소는 역시 투자 자산의 하락이라든지 또 배당 또는 구주 매입,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주식과 똑같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항상 실제 NAV하고 다르게 주가가 고평가 또는 저평가될 수가 있고요. 만약 저평가도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 CF를 운영하는 매니저가 구주 매입을 통해서 수익률을 제고시키고 또 이 저평가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CF란 그 구조의 또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관리 또는 청산의 경우에도 자본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측 상단 차트를 보시면 현재 CF라는 그런 투자 구조는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에서만 253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한 330조 정도 되는 규모의 시장이 형성이 이미 되어 있고요. 형태를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혼합형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제 구분해 보자면 99빌리언 달러가 주식형, 153빌리언 달러가 채권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드 수는 작년 말로 441개 정도였고요. 역시 채권형 펀드가 3분의 2 정도로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CF라는 게 폐쇄형 펀드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이미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매니저 중에서 61%가 이 CF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 비중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클로즈엔드 펀드 운용사 중에 하나의 누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난 자료를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몇 개의 숫자들만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CF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는 매니저들 중에서 한 48%는 10% 미만을 투자하고 있고요. 11에서 20% 정도는 이제 22%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20% 이상을 투자하는 매니저들도 지금 29%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는 이미 CF가 좀 일반적인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경우에는 이제 자산 배분형이 21%, 그러니까 채권형이 18% 정도의 CF를 편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F 투자 대상은 이제 지방채가 53%, 일반 채권이 46%, 주식이 43%로 아직은 이제 채권 비중이 높긴 하지만 주식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CF를 투자하는 이유는 이제 실제 투자하는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인컴 수익률 제고하는 목적이 한 61%,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측면이 50%, 또 인컴 자산을 다변화할 목적이 25% 정도 되고요. 일반인들이 CF를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경우에도 역시 높은 일들을 주기 때문에 30% 정도 되고, 인컴의 안정성이 22%, 인컴의 다변화 측면이 29%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F라는 거는 이미 60%가 넘는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아직은 채권 자산이 주 투자 대상이긴 하지만 이제 다양한 주식의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고, 주 투자 목적은 이제 인컴 자산, 높은 인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다음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CF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CF라는 게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이 설정 후 투자 자금의 변동이 없다는 그런 폐쇄형 펀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스케줄되지 않은 자금의 유출입이 없기 때문에 다소 좀 공격적인 장기 투자가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구조적인 장점 때문에 뭐 이머징 자산이라든지 MLP 같이 유동성이 낮은 고금리 자산의 투자가 가능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가치 펀드를 상장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실제 NAV 때문에 고평가 또는 저평가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괴리를 활용한 매매도 가능해진다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추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안정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법적 레버리지를 50%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어떤 고배당의 소스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연 배당률이 한 8에서 10% 정도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자산이 C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우측 차트를 보시면은 각 자산군별로 이 CF라는 구조가 얼마큼 높은 배당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일반 채권의 연배당이 4.77%인데 이 CF 구조에 투자하는 일반 채권은 8.97%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인컴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펀드가 1.74%인데 비해서 CF는 7.7%에 달하는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측 하단에 저희가 CF하고 전통 펀드 ETF를 좀 비교한 테이블을 만들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CF는 전통 펀드라든지 다른 ETF에 비해서 분명히 투명성이라든지 접근성이 좀 제한될 수 있는 단점이 있거든요. 또 이 CF의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언더라인에 투자하는지 따라서 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CF에만 투자하는 ETF를 활용한다면 이런 단점을 뭐 다른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CF 같은 경우에도 CF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ETF는 개별 CF를 한 114개 정도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시 한번 분산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을 한 번 더 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실제 이런 CF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과거 성과가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상단 테이블 위에 3개, 그러니까 블랙락 ESG 캐피탈 얼로케이션 토탈 리턴 펀드, 그다음에 클리어 브리지 에너지 미드스트림 오퍼튜니티 펀드, 누번 멀티 에셋 인컴 펀드, 이 3개가 실제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CF들이고요. 또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CF ETF의 상위 3개 종목들입니다. 블랙락 ESG 캐피탈 얼로케이션 ETF 같은 경우가 2021년 11월에 상장이 돼서 현재 규모가 1.78빌리언 달러니까 원화로 한 2조가 넘는 그런 규모고요. 이 3개 모두 주식채권 혼합형이고, 이제 비중은 좀 다르긴 하지만 뭐 평균적으로 한 5대5 정도,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5대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8일 기준의 YTD 수익률은 29.9%, 27%, 15.5% 정도가 되고 있고요. 같은 기간에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그 CF ETF 같은 경우에는 18.5%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글로벌 채권형이 3.1%, S&P 500이 19.9% 정도 올랐으니까 거의 S&P 50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 혼합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정도의 높은 그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는 높은 배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 배당이 그 옆에 다시 그 하이라이트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연 배당이 9.7%, 7.9%, 10.4%, 그리고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ETF의 배당이 9.1%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고배당이 어떻게 보면 올해의 투자 성과를 견인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저희 이런 CF들의 성과에 기여한 또 하나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저평가되고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연배당 옆에 다시 한번 컬럼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게 실제로 이 개별 ETF들, 또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이 CF ETF가 얼마큼 NAV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뭐 11.3%, 13.5%, 14.1% 개별 ETF, 그러니까 CF들이 저평가되어 있고,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CF ETF도 13.9%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차트는 이제 저희 이 자산들, 개별 CF랑 저희가 투자하는 ETF 또는 그 S&P 500 이렇게 주요 자산들의 YTD 성과를 차트로 한번 그려봤는데, 그 좌측 상단에 있는 조그만 차트 제가 하나 추가한 게 이 블랙락 펀드의 설정 이후 저평가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펀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 11월에 설정을 할 때 뭐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물가가 7% 넘어서기 시작을 했었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을 때였고요. 이 CF들이라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또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금리에 좀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는 보시는 것처럼 설정할 때부터 할인되기 시작을 했었고 2022년 초에 뭐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고 물가가 9%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평가되는 거 20%까지 확대가 됐었거든요.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3월에 미국 지역은행 이슈가 터졌을 때는 15% 정도 할인이 되어 있다가 최근 들어 그 저평가도가 10% 정도까지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투자 중인 ETF는 현재 할인율이 13.9%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 CF들이라는 거는 이제 폐쇄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인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금융 여건이 개선이 되고 투자 자산들이 우량한 경우에는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 사이클이 종료하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되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소한 내년에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시점까지는 이 할인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CF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좀 더 장기간 투자 자산들하고 CF ETF를 한번 비교해 본 차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 중인 그 ETF를 배당을 포함한 그 토탈 리턴하고 S&P 500 그리고 글로벌 채권형을 같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위에 테이블을 보시면 2017년 3월 21일부터 지난주 말까지 6.7년의 기간 동안 이 CF ETF의 연율 수익률은 8.28%였고요. 자, 같은 기간 S&P 500이 9.56%, 또 채권 혼합형 구조이면서도 거의 S&P 500과 유사한 수익률을 장기간으로 기록을 했었고요. 같은 기간 글로벌 본드의 연율 수익률이 2.36%였습니다. 물론 레버리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17% 정도로 채권보다 훨씬 높고요. 또 그리고 또 폐쇄형 구조다 보니까 그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초기에 좀 급락하는 구간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그런 예상치 못한 금융 리스크가 없이 연착륙의 성장 둔화가 지금의 매크로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10% 정도의 배당은 이제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이 CF라는 투자 구조는 우선 10%에 달하는 고배당을 통해서 시장이 횡보하는 경우에 다른 자산보다 우수한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인다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둘째로 이 CF들은 다소 좀 신용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13%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융 여건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그 저평가도가 축소되는 그런 과정이 예상이 되고요. 또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캐피탈 게인을 추구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의 50%가량 투자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금리 하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위에 기간 성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 하락 구간을 포함한 1개월, 3개월 성과는 오히려 주식보다도 높은 성과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만약에 안정적인 혼합형 상품 또는 인컴형 투자 상품을 검토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이 CF는 매우 훌륭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CF라는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또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산이 있다면은 그런 투자 상품이 있다면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